미래가 없대요. 그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문제일 뿐이지 전체 국민성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친구 얘기 들어오면은 네.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나 무역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애국자지 나머지 사람들은 좀, 저는 그래요.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면 난 안 써요. 나는 그러고 중국제 짝퉁도 안 쓰고. 나는 왜냐면 난 내수를 나는 내수 살아내려면은 국산 걸 많이 팔아줘야 돼. 국산 거를 무조건 국산 거 팔아줘. 옳은 생각이에요. 좀 비싸지만 진짜 맞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마트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수입 맥주가 질비해요. 그럼 국산 거는 뒤로 물러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보면 그 사실 우리나라 게 좀 뭐라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선진국이죠. 예,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엄격하게 돼 있고. 근데 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품을 갖다가 이제 팔거나 또는 이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 중국산 김치 있잖아요. 옛날엔 못 먹었어요. 더러워서. 지금은 먹어요 그냥. 워낙 많이 하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수입을 한번 우리가 식당 개수 세 알이고 수입하고 계산하면요. 원래는 나라에서 있잖아요. 좀 대통령이 앞장서 갖고 국산 담배 팔아주고 국산 거 팔아주고 국산 거만 좀 국내 거만 많이 팔아도 내수는 좀 돌아갈 것 같아. 어거지라도. 예, 어거지라도.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국수주의를 채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부의 근간은 수출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7, 80년대, 90년대 나라가 부강해진 이유가 외국에 많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외국 돈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서 국내에 쌓아놨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좀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문을 걸어 담잖아요. 그 국수주의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외국 물건 쓰지 말고 배척하고 우리 물건 쓰자, 내 거 쓰자 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그 단편적인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나라는 외국에서 물건을 막 팔려고 노력을 하면서 남의 거는 안 사주려고 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나 같은 사람이 국산품만 애용하자.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대통령이 또 반중하자 그러면 사실 무역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반일을 하면은 일본에서 좀 살아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엿먹어라. 엿먹어라.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화해 쓰지 말라고 트럼프 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오기 부리는 건가요? 독선인가?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 얘기 먼저 마무리할게요. 그 국산품 애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나서가지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득보다는 실이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일본이란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가 야 외국 물건 사지 말고 국내 것만 사자 언론에서 맨날 떠들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봤을 경우에 일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쟤네 봐라 자기네 물건만 쓰려고 그러고 우리 건 안 사려고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요. 일본은 국민들이 네. 세금도 자발적으로 내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일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욕심 차리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는 누구나 다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자국 내 물건을 더 쓰잖아요. 그 물건이 좋으니까 그렇죠. 돈이 많고 그러니까 물건이 그 잘 사람들은 만드니까. 그런 물건이 좋은 물건을 만들고 자기네 나라의 물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또 실제로 잘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면은요. 사실은 그 나라의 물건보다도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아요. 물건 좋은 거 있으면은 미국산이든 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사요. 근데 일본산이 물건이 좋기 때문에 일본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 차하고 핸드폰은 많이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져요? 질이. 질이? 네. 그래도 안 돼요. 안 그래도 돼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무시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자, 사장님도 한번 그 양심에 손으로 놓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거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약간 그런 인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얘기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이 그 미국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네?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약간 후진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장님이 미국산 먹을 거를 봤을 때 미국산 먹을 거에서 오는 그 신뢰도, 그 다음에 저쪽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뭐 베트남 만드는 그 물건에 대한 먹을 것을 봤을 때 신뢰도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사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을 보면은 신뢰도 있게 보고 그 물건을 보면은 신뢰도 있게 사지만은 한국산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미국 사람하고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후진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똑같아요. 후진국에 우리는 속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우리도 후진국이라고, 후진국. 자, 후진국 사람들의 물건을 봤을 경우에 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많이 팔리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한일 관계에 그런 복잡한 관계가 물론 있겠죠. 그런 내면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본적인 그런 그 시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산이 일본에 가서 쉽게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쉽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그게 다 옳은지 안 옳은지는 실제로 내가 검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옳다 그러다 지금 말았는데, 우리나라 중국산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데 네. 너무 잘 만든 거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동으로.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 재질이 안 좋아. 재질이. 재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기술이 중국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력이 지금 사장님은 잘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우리보다 실력이 월등히 낮고 기술이 높아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저는, 중국제 거 우리가 만져보잖아요. 뭐 기기를 만져보면은 네. 뭔가 얼빵한데 싸요. 그거는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 얘기예요. 현재는요, 중국 제품은 우리가 기술을 흉내를 낼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수입하는 물건들이 좀 얼빵한 거 수입해서 그렇죠. 중국에서 가서 보면 또 겁나게 좋아요. 자, 중국은 기본적으로 A급, B급, C급, D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는 A급도 가져오지만은 B급, C급이 제일 많아요. 예, 그걸 바라보고서 역시 중국산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사람들 얘기고, 실제로 중국을 가서 보잖아요. 좋은 물건이요, 넘치고 넘쳐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 제조사만 지어버리면은 딱 보면 일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그럼 일제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일제보다 일본산보다 지금은 중국산이 좋다라고 봐야 돼요. 좋다라고.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일본산이 좋을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기초 산업이 워낙 우리가 튼튼하니까. 옛날에 그 일제 거 물건 수입해다가 워크맨 쓸 때 네. 삼성이 마이마이 만들어 그게 네. 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 버린 거 중국도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한국은 이미 뛰어넘었어요. 한 2, 3년 전에 이미 뛰어넘어서 한국은 이미 이제 경쟁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중국하고 한국은 경쟁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될 정도로. 협력으로 가야겠네. 그냥 부속 납품하고 이렇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미 찌그러졌어요. 어떻게 경쟁을 한다. 사장님 보세요. 이 핸드폰을 만들면은 세상에다가 물건을 내놓고서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내려놓고 팔아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내수만 달아보고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개발비를 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남북통일만 돼도 경제는 좀 좋아지려나? 그건 단편적인 생각이죠.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나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자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북한을
경제 부흥을 시킨 다음에 같이 왕래 정도만. 그렇죠. 현 상황에서는 그게 더 현명할 수도 그럼 있죠. 문재인 지금 뭐 대북 정책은 싫으시겠네요. 대북 정책은 그분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목숨은 김정은이 요 손가락 2개 달렸어요. 2개.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을 잘 못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다들 뭐 우리가 김정은을 봐준다 생각을 하는데 보수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이 생각이 들어요. 북폭을 미국이 했다. 미사일은 우리나라 날라와요. 북한의 미사일은 당연하겠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김정은이가 10개만 터뜨리면 나라 자체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 새끼가 우리를 봐주는 거구나. 어떻게 당연하죠. 김정은이가 지금 그 넓은 아량으로 그나마 베풀어 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밥숟가락 먹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마워야 돼요. 김정은이한테. 알아요? 그 새끼가 지금 목숨 그래도 붙이고 여기서 카센터라도 하고 이거 나사라도 돌리고 있는 게 김정은이 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꾸고 말하면 걔 화 안 나게 해야겠네. 걔 화나는 소리가 우리 다 죽은 거예요. 걔 비유 맞춰야겠네. 당연하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딸 비유 맞추듯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지금 고개 숙이고 사바사바하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다 그 맥락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할 거예요? 비행기 1000대 만들 거예요? 뭐 만들 건데? 핵미사일 만들 거예요? 미사일 못 만들게 하잖아요. 미국이 막잖아요. 핵 만드는 순간 우리나라는 망해요. 많은 저 휴지돼 버려요. 그러면 당연하죠. 휴지돼 버려요. 그러지는 못하고 이 상황에서 진짜